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흉통이 찾아옵니다. 숨은 가빠오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릅니다. 다급하게 119를 누르려 하지만 여러분이 계신 곳은 공기 좋고 물 맑다며 은퇴 후 전 재산을 털어내려간 한적한 시골 마을의 전원주택입니다. 가장 가까운 대형 병원까지는 차로 1시간 거리. 게다가 밖은 폭설이 내려 구급차조차 제때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평화로운 노후를 꿈꾸며 선택한 그 조용한 집이 내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끔찍하고 고립된 감옥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내일을 당장 이런 생사의 갈림길에 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생활비를 아끼고 자연을 벗삼아 살겠다며 도심을 떠나 외곽으로 시골로 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나 영화 속 낭만적인 전원일기와는 철저하게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신체는 필연적으로 약해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질병의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병원 한번 가려면 하루 종일 버스를 기다려야 하고 갑작스럽게 쓰러졌을 때 문을 두드려 도움을 청할 이웃조차 없는 텅 빈 골목.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하에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킨 수많은 시니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차디찬 방 안에서 홀로 고통받으며 쓸쓸한 고독사의 공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막연한 환상만으로 노후의 거주지를 결정한 분들이 겪고 있는 참혹하고 극단적인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과연 안전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지금껏 얼마나 치열하고 뼈저리게 살아오셨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50년대, 60년대 혹은 그 이전에 태어나 대한민국이 가장 가난했던 시절부터 쉼없이 달려오신 분들 아닙니까?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다 참아가며 오직 자식들 뒷바라지 하나에 청춘을 바쳤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자금 대주느라 정작 내 통장에 남은 것은 얄팍한 잔고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늙은 몸뚱이뿐입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가족을 건사하느라 정작 나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그 가혹한 세월을 어찌 말로 다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그 짙은 두려움과 불안감, 저는 10분 이해합니다. 모아둔 돈은 이토록 적은데 남은 수명은 길고 혹시라도 큰 병에 걸려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하는 그 막막한 말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입에 풀칠하기도 벅차고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눈을 똑바로 보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재정적인 고통과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결코 여러분이 못나서 혹은 여러분이 인생을 잘못 살아서 겪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훌륭하게 최선을 다해 한 시대를 버텨내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은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를 탓하는 그 무거운 죄책감과 후회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위로받고 이제부터라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위로만으로는 냉혹한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가 맹신하고 있던 낡은 고정관념을 철저하게 부숴버려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조건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집값이 싼 시골이나 외곽으로 이사해야 한다. 혹은 내가 가진 이 집 한 채는 나중에 죽을 때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혹시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생각은 쓰레기통에 내다버리셔야 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도심을 떠나는 것은 스스로 명주를 단축하는 행위이며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겠다는 생각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빈곤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가장 어리석은 집착입니다. 나이가 들면 돈을 아끼는 것이 최우선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돈보다 생존을 위한 인프라와 사회적 연결망입니다. 젊을 때야 1시간 운전해서 대형 마트를 가고 병원을 가는 것이 아무렇지 않지만 70대, 80대가 되면 운전대 잡는 것조차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생활비를 몇 푼 아끼려다 응급 상황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친구 하나 없는 낯선 곳에서 우울증과 치매에 걸려 요양원 신세를 지게 된다면 도대체 그 아낀 돈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싼 집값에 현혹되어 여러분의 안정과 행복을 팔아넘기지 마십시오. 노후에 죽어지는 단순한 잠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일상을 유지해주는 최후의 방어선이자 안전망이어야만 합니다. 이 명제를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제 주장이 그저 겁을 주기 위한 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은퇴자들의 주거 트렌드로 15분 도시, 15-minute city 개념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한 전직 언론인 부부의 사례가 그 핵심입니다. 이 부부는 은퇴 후 한적한 교외로 나가는 대신 반경 4블록 이내에 식료품점 4곳과 수십 개의 식당이 있고 자전거로 단 5분 거리에 대형 병원이 있는 도심의 소형 주택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이가 들어 기동력이 떨어졌을 때 내 발로 걸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의료시설과 편의시설, 그리고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것이야말로 완벽한 노후의 필수 조건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인 측면도 마찬가지로 냉혹합니다. 탄탄한 복지국가로 알려진 독일조차도 평균 법정 연금 수령액이 실제 노후 생활비보다 무려 33%나 부족하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65세 이상 독일 노인의 60%가 평생 전월세 임차 생활을 하다 보니 은퇴 후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를 것 같습니까? 우리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자살 행위이며 가진 자산에서 매년 일정 비율 4%만 인출해 쓰는 분산 투자와 주택연금의 활용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팩트는 명확합니다. 돈을 아끼려 변두리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서 내 자산을 지혜롭게 현금화하여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여기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 두 분의 시니어가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은퇴 후 평생 살던 아파트를 팔고 자식들에게 사업 자금을 일부 떼어준 뒤 남은 돈으로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타운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텃밭도 가꾸고 좋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의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 운전을 못하게 되자 마트 한번 가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동네에 마음 터놓고 차 한잔 마실 친구조차 없어 극심한 노인성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집에만 갇혀 지내니 근력은 급격히 소실되었고 결국 얼마 전 집안에서 낙상사고를 당해 지금은 요양병원에 누워 자식들 얼굴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반면 김 선생님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은퇴 후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며 자식들에게 재산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살던 도심의 아파트를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든든한 평생 월급을 확보했습니다. 집 앞 10분 거리에는 대형 마트와 지하철역 그리고 단골 내과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단지 내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 들러 탁구를 치며 동년배 친구들과 웃음꽃을 피웁니다. 무릎이 아프면 걸어서 5분 거리의 병원에서 바로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김 선생님은 요양원 갈 걱정 없이 자신이 평생 일군 익숙한 동네에서 그 누구보다 활기차고 독립적인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다가올 내일, 외롭고 고통받는 박 선생님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독립적이고 풍요로운 김 선생님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극명한 두 삶의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인드셋의 차이입니다. 이제는 가혹할이 많지 이기적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남의 시선이 두려워서 라는 낡은 핑계는 오늘 당장 벗어 던지십시오. 남은 인생은 오직 철저하게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내 몸이 편한 곳, 내가 아플 때 당장 달려갈 수 있는 병원이 있는 곳, 내가 외로울 때 당장 만나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뼈를 묻어야 할 여러분만의 진짜 둥지입니다.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지 않는다고 미안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병들어 요양원에 가고 막대한 병원비를 자식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민폐를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 한 채,
그 알량한 재산을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여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역설적으로 자식들의 짐을 덜어주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죄책감을 완전히 버리십시오. 내 인생의 주어는 이제 자식이 아니라 나여야 합니다.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해온 여러분이기에 남은 생애만큼은 철저히 나를 위해 탕진하며 살아도 될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생각의 방향을 180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는 누군가를 위한 희생양이나 저금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장 오늘부터 이 15분 도시의 혜택을 누리며 재정적으로 독립된 노후를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까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 3가지 지침을 반드시 명심하고 오늘부터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첫째, 내 집 주변의 15분 생존 인프라를 직접 점검하십시오. 오늘 당장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내 걸음걸이 기준으로 도보 15분 이내에 매일 장을 볼 수 있는 마트,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평지 공원, 그리고 내 지병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의원급 병원과 대학병원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이것들이 없다면 집 평수를 절반으로 줄여서라도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소형 아파트나 빌라로 이사할 계획을 당장 세우셔야 합니다. 둘째, 자가주택 보유자라면 오늘 당장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십시오. 집은 깔고 앉아 죽는 무덤이 아니라 내 노후의 숨통을 틔워줄 현금 인출기입니다.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자식에게 물려줄 타이밍을 재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신청하여 매월 꽂히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는 것이 노후의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확실한 백신입니다. 셋째, 보유 현금의 수명을 늘리는 4% 인출 법칙을 공부하십시오. 여윳돈이 있다면 은행 예금에만 묵혀두지 마십시오.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매년 내 자산의 4%만 꺼내어 쓰고 나머지는 물가 상승률을 방어할 수 있는 배당주나 안정적인 인덱스 펀드에 분산해 두는 금융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당장 이번 주에 주거래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해 은퇴 자산 관리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제 말씀이 너무 차갑고 단호하게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남은 인생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떠한 고통이나 가난에 시달리지 않으며 온전히 스스로의 행복을 누리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비바람을 맞으며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지켜내신 여러분의 땀방울을 저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제 무거운 짐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아늑하고 안전한 요새를 구축하십시오.
걸어서 갈 수 있는 단골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따뜻한 햇살 아래 공원을 거닐며 주택연금으로 들어온 돈으로 손주들에게 기분 좋게 용돈을 쥐어주는 그런 여유로운 삶.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생의 이막입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익어가는 여러분의 삶은 그 어떤 순간보다 눈부시고 가치 있습니다. 인생의 진짜 황금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상으로 지혜창고였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